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5년 전에 연애 결혼을 해서 현재 4살짜리 아들 하나랑 올 초에 태어난 갓난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요. 결혼이라는 게 정말 너무 바쁘고 정신없더라고요. 저라는 여자 하나의 삶을 포기하고 살도록 만들기에 충분할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그간 첫째를 낳았을 때도 그렇고 얼마 전 둘째를 낳았을 때도 그렇고 육아휴직이란 걸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때는 그래도 출산 전후로 3주 정도 휴식기를 가지긴 했었는데요. 첫째 때는 거의 출산을 하자마자 다시 정장 원피스를 입고 출근했었어요. 그게 대단한 건 줄도 모른 채 제 몸 걱정을 해볼 생각도 못하고 당연스레 나갔었죠.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회사 때문이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기에 불편하고 쉽게 쓰는 사람도 없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눈치를 많이 봐야 했어요. 남편과 제가 맞벌이로 벌어야 여유있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로서는 직장을 잃지 않는 게 그 우선이었죠. 그래서 육아휴직을 써보겠다는 생각도 가지지를 못한 채 그냥 무작정 일부터 시작하며 회사에서 노예 생활을 했네요. 몸이 많이 힘들었는데 저를 되돌아보며 챙길 여력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 데에만 온 시간을 다 쏟아부어야 했고 집에 오면 아들을 케어하고 돌보느라 정말 제 눈 붙이고 푹 잘 수 있는 때가 없었어요.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첫째가 미운 4살이 되던 해였는지라 제 육아는 정말 피곤함과 짜증의 절정에 달했지만 갓난 딸아이까지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힘들단 티를 한번 내본 적이 없었어요. 이 세상 엄마들은 다 위대하다고 하더니 이건 뭐 위대한 게 아니라 참을성 하나가 정말 생겨나는 것이었더라고요. 위대한 어머니가 아니라 말 그대로 참을성 많은 어머니가 된 것이었죠. 그 와중에 천만다행으로 친정에서 제 육아에 대한 자잘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소한 아기 기저귀나 용품 하나 사는 것도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장을 보러 가야 했을 만큼 여유가 정말 없었는데요. 그걸 다 저 대신 해준 게 바로 남편도 아닌 친정 엄마셨어요. 결혼을 해보니 남편은 완전 애나 다름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놈 새끼가 아니라 지 새끼인데도 똑같이 출근을 했다가 집에 오면 자기는 피곤하다며 소파로 직행을 하거나 여전히 제 손으로 차려주는 음식을 받아서만 먹는 놈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아들 하나를 더 키우고 있는 기분이 들 정도였죠. 몇 번 첫째를 낳고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제발 육아나 살림 좀 도와주라고 따지다 저 스스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딱 그럴 때마다 저를 데리러 와서는 사과를 하며 용서해달라 하더라고요. 그 사과가 일주일도 채 가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긴 했지만 저도 이쯤 되니 그냥 남편을 손 놓고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매번 짜증을 부리면서 당연히 해야 할 육아를 좀 도와달라 애원을 하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많이 지쳤거든요. 그렇다고 첫째 아이가 커가고 있는데 매번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아이 앞에서 계속 보여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또 참을성을 발동해서는 남편이 뭔 짓을 해도 그저 내버려 뒀어요.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언젠가 남편이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하다못해 연민이라도 한 번은 가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달라지지 않을까도 싶었어요. 하지만 한 번 무능한 쓰레기는 계속해서 무능한 쓰레기더군요. 하다못해 입까지 저렴한 쓰레기 말입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 평소에도 잊을만 하면 간간히 전화가 와서는 자기 아들 안부를 묻고 제 아들 딸들이 아프지 않고 잘 크고 있는지만 후다닥 확인을 하셨다가 전화를 툭 끊고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웬일로 저의 안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고 애들도 잘 키우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진지한 대화를 잘 나눠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던 마음에 씩씩한 척만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래, 너가 정말 독하긴 독한 애인가 보구나. 뭐 그 덕분에 우리 아들이 편하게 살아서 좋긴 하겠다만 라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신우이가 있는 건지 거봐 내가 뭘 했어. 집에서 완전 강철이래 강철 라고 히히덕거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마누라가 집에서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 참고 육아랑 일, 살림까지 병행을 했더니만 남편은 저를 안쓰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독한 애라면서
자기 집 식구들한테 말을 전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둘이서 한 곳에 모여 제 얘기를 씹고 있다가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해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며 기분을 잡치게 만들었고요. 시누이가 옆에서 내가 뭘 했어? 진짜 독하다니까? 아유, 난 절대로 저렇게 못 살아. 라고 맞장구를 치는 건 정말이지 꼴불견이었습니다. 내 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애가 그저 시댁 식구란 이유만으로 떵떵거리는 꼴이 늘 꼴불견이었거든요. 저희 시누이는 30대 중후반으로 저보다 딱 한 살이 많아요. 저희 남편이랑은 일란성 쌍둥이고요. 동갑내기지만 먼저 태어난 아기라고 해서 시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시누이를 무조건 누나로 부르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시누이한테 무조건 윗사람 대접을 해줬고 저는 형님이라고 호칭을 부르며 살았죠. 남편이랑 쌍둥이여서 그런지 둘이서 생긴 것도 참 비슷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눈치가 없는 그 성격이 정말 비슷했어요. 시부모님이 어떻게 자식을 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의 입장을 배려하거나 이해하려는 마음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눈치가 없는 거였고 나쁘게 말하면 싹수가 없는 것들이었죠. 남편은 그나마 제가 애를 낳고 같이 살고 있는 제 배우자였기 때문에 함께 살면서 이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점점 이해를 하며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싸울 일들이 너무 많긴 했어도 그냥 이 사람이란 자체한테 적응이 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누이는 달랐습니다. 내 가정 안에 침범해서 관여하고 끼어드는 일이 너무 빈번해서 시누이를 향한 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가던 상태였죠. 시누이한테 저랑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둘 있었어요. 7살짜리랑 5살짜리 아들 둘 말입니다. 저희 부부처럼 시누이네도 둘 다 맞벌이였지만 신우는 자기 애들을 낳을 때 좋은 회사를 다녀서 그런지 육아휴직을 1년 단위로 쓰더라고요. 저보다 몇 배로 더 여유 있는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 사람이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늘 시누이가 부럽곤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힘든데 시누이는 몇 살 차이 안 나는 아들이 둘이나 있었기 때문에 저 집도 많이 육아가 힘들겠다 싶어서 측은지심이 생기던 때도 있었죠. 같은 여자고 직장맘이었기 때문에 좀 더 감정이입이 쉬웠달까요? 하지만 시누이는 보란듯이 저의 약해진 마음에 찬물을 끼얹었죠. 하루는 저희 남편한테 출근길에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야, 나 지금 공동구매 하나 해야 할 게 있는데 도저히 시간이 없어. 애들 유치원까지 보내려면 시간을 놓쳐서 못 살지도 모르는데 정말 이번에 좋은 가격으로 올라온 건데 네가 좀 와줘. 그냥 와서 애들만 유치원차 태우고 넌 출근하면 돼. 라며 황급히 소리만 지르며 예원을 하더라고요. 너무 상대 쪽에서 정신없이 해달라 조르고 있으니 남편은 급기야 지금 간다면서 형님네로 달려갔어요. 우리 애를 내팽개두고서 겨우 공동구매 한번 줄 서야 한다며 애들을 나몰라라 하는 옆에 내려놓으려 출근을 해야 하는 남편이 가버린 상황이었죠. 진짜 황당하고 화가 나서 머리카락이 다 쭈뼛거리면서 살 정도였다니까요. 그리고서 나중에 퇴근을 집에 가보니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아침에 괜찮았지? 라며 물어봤고 전 말할 기운도 없다며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다 같이 출근을 하며 애들을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시누이는 도대체 뭐 그리 급하다고 우리 남편을 데려갔나 싶어서 아나들 인스타그램까지 들어가 시누이 사생활을 확인해보니 아주 그냥 떡하니 사진 하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이어트 보조제 말입니다. 아싸! 남동생 찬스를 구매하는데 성공함. 이라는 신나는 글과 함께 말입니다. 저희 부부의 시간을 우습게 여기는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후로도 제가 딸을 임신하고서 출산할 즈음 자기한테 오랜만에 식사권 티켓이 생겼다면서 자기네 아들들을 무작정 저희 집으로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퇴근을 했더니 남편이 퇴근길에 시누이 애들을 집에 우르르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시누이는 어디 갔냐고 물으니 데이트해서 얘 좀 맡아달래. 라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전달을 했고요. 자기 데이트를 하겠다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애들을 우리 집에 맡겨놓는다는 게 말이 되냐며 남편이랑 바로 싸움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퇴근하고 하루 종일 몸이 부러질 것 같은데 집에 오면 내 새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밥해 먹이고 또 놀아주고 시간을 보내야 한다며 그런데 남의 집 애들을 둘이나 데려와서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서 화를 내다가 너무 힘들고 서러운 마음에
그 자리에서 초등 애들 마냥 울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저를 공주로 몰아가는 기분이 들어서 서러웠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기야, 진짜 왜 그래? 부부가 단둘이서 데이트를 좀 하고 싶다는데 기분 좋은 일에 우리가 도와주면 좀 좋아? 우리도 나중에 우리끼리 데이트를 할 때 애들을 얼마든지 맡길 수 있는 거고 서로 돕고 도우며 사는 거지. 왜 이런 걸로 울어? 설마 당신은 데이트를 못 갔는데 우리 누나는 데이트를 갔다고 질투하는 거야? 라면서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만도 못한 말을 내뱉었죠. 이게 사람 새끼인가 싶더라고요.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면 집 마누라 힘든 건 보지를 못한 채 그저 질투심 때문에 우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할까 싶어서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때 정말 이혼이 너무 절실했어요. 그냥 딱 이혼하고 애들이고 뭐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죠. 뱃속 아기만 없었더라면 저는 정말 그때 이혼을 감행했을지도 모릅니다. 애 때문에 이혼을 핑계 삼고 싶진 않았지만 뱃속에 애 하나를 두고 있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결국 그날 시누이 애들은 남편이 혼자 다 떠맡았어요. 지 새끼한테 들어가는 밥은 지 손으로 한 번은 차려준 적이 없더니 시누이 애들은 손님이라면서 지 손으로 나서서 챙기더라고요. 그 꼴을 보니 저도 더욱 속이 상해서 시누이 애들한테 완전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제 아이와 놀다 잠이 들었고 그날 시누이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시끌벅적하게 저희 집에 들어와서는 자기 애들을 쑥 데리고 갔습니다. 고맙단 말 한마디도 없었고 딱 맨입으로 빈손에 찾아봐서는 말이죠. 그러다가 제가 딸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는 한동안 시누이가 잠잠했습니다. 틈만 나면 자기 애들을 봐달라고 바쁜 아침에 부르고 피곤한 퇴근 시간에 달려와 달라 하던 사람이 그래도 제가 출산을 하고 나자마자 회사로 곧장 출근하고 있다는 것을 남편에게 들어선 눈치가 보였는지 잠잠하더라고요. 독하다는 소리만 시어머니 앞에서 해대며 그렇게 저랑은 함께 거리를 두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러니 저도 한결 마음과 몸이 편안했죠. 내 집안에 그 집 애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정말 살 것 같았습니다. 늘 오면 남자애들끼리 제 첫째 아이 장난감을 만지며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청소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남편이 도와주질 않아서 그건 온전히 제 몫이었고요. 그런데 그럴 일을 더 이상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 좋았죠. 그냥 좋은 것이란 생각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쓰다가도 또 열불이 나려고 하네요. 6일 전에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자기 동생한테 바로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딱 봐도 뻔했어요. 자기 동생이 부재 중일 때 꼭 참지를 못하고서 자기 볼일을 해결하겠다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남편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으니 빨리 자기 얘기를 끝내고 싶다면서 저한테 무턱대고 전화를 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들어도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곱씹어 듣다가 너무 황당하고도 얼이 다 빠져서는 네? 나는 반문을 몇 번이나 던졌는지 모릅니다. 글쎄요, 신우이가 저한테 휴가 기간 동안 자기 애들을 맡아달라고 부탁이 아닌 명령을 하더라니까요. 대뜸 연락이 와서는 나야, 나 이번에 휴가 가는데 넌 언제야? 우리 이번에 둘이서만 휴가를 가기로 했으니까 애들은 전처럼 니네 집으로 보낸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죠. 우리 부부도 곧 휴가이고 모처럼 좀 함께 휴가를 받아서는 애들이랑 다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오래전부터 휴가 날짜를 맞춰서 준비했는데 남의 집 휴가철에 찬물을 끼얹어도 이런 찬물이 또 없더라고요. 저희 남편이랑 상의를 하신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남편이랑 상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질문의 요지는 남편도 신우이의 이 개소리에 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이는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상의를 왜 해? 애들 좀 맡기겠다는데 무슨 허락이라도 받아서 맡겨야 하는 거야?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어디 못 맡길 곳에다가 애들을 맡기는 것도 아닌데 너네 휴가 때도 내가 니네 애들 봐줄 테니까 둘이서 재미나게 놀아. 그러면 된 거지? 그치? 신우의 적반하장인 이 뻔뻔한 태도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기 애들을 맡기는데 저희 부부 허락 따위는 필요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건데 저 혼자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는 듯이 오히려 어이없어 하는 그 말투가 정말 저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게다가 저희 부부의 휴가 계획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저희 애들을 알아서 맡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선심해서도 행동하는 그 태도 또한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신우이 애들을 맡아주게 되었어요. 왜냐고요? 그날 남편이 밖에서 신우이랑 재차 통화를 했던 건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화를 내며 자기 누나 애들 한 번을 안 맡아주려 한다고 아주 독종이라며 욕을 퍼붓더라고요. 자기는 부모님한테 남매끼리는 꼭 도와주며 살라 배웠는데 저는 도대체 친정 부모님한테 뭘 보고 배운 건지를 모르겠다며 급기야 저희 부모님 욕까지 했어요. 그러다 자기가 말실수를 한 건 알겠는지 방금 했던 말은 취소할게. 하지만 이건 아니야. 우리 누나가 당신한테 피해를 주기로 했어. 뭘 했어? 그냥 애들 맡아주면 다음에 우리 애들도 언제든지 맡아주겠다잖아. 어차피 우리 둘 다 휴가라서 그날 회사도 출근 안 하고 놀 텐데 애들 돌보는 게 뭐 힘들 거라고. 당신 진짜 요즘 너무 예민하더라. 어떨 땐 사람이 진짜 매정해 보이기까지 하더라니까. 라고 사과를 한 채 다시 제 흉을 이어서 봤어요. 그러니 저도 마음이 변했죠. 어디 한번 애들을 맡기고 싶으면 내 집으로 얼마든지 오라고 말이죠. 얼마든지 그 애들을 내가 봐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다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모처럼 남편이랑 휴가를 맞춰서 낸 건데 온전히 내 가족들이랑 보내고 싶어서 한참 전부터 고대하고 또 고대했던 날인데 같은 날짜에 따라서 휴가를 내놓고는 자기 애들을 진작마냥 우리 집에 맡겨놔 버리고서도 당당한 신우이를 제대로 복수해주겠다고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의 무례함과 뻔뻔함을 배로 갚아서 응징해주겠다고 하루하루 복수를 곱씹었어요. 그리고 휴가 당일 급기야 신우이는 자기 애들을 저희 집에 맡기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애들 데리러 와. 라고 말입니다. 그 바람에 남편은 또 등신마냥 쫄래쫄래 신우이 집으로 가서는 자기가 직접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어요. 손에 아무것도 없이 또 빈손으로 들어온 애들은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런지 아주 익숙하게 저희 아들 방으로 직진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1시간도 되지 않아 아들 방은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형들이 와서 좋은 건지 아님 혼란스러운 건지 아들은 웃다가 정색을 했다가 아주 그냥 저만큼이나 혼란스러워하는 듯 보였고요. 다른 방에서 시끄러운 건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깨서는 엉엉 우는 딸을 달래느라고 저는 정말 지옥 같은 육아를 맛봐야 했습니다. 애들이 뭔 죄겠나 싶어서 밥은 차려줬어요. 삼시세끼 김치볶음밥으로 말입니다. 옆에서 메뉴 좀 바꿔달라는 눈치를 주는 남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저녁까지 김치볶음밥을 차려줬고 다음날 저는 신우이의 아들들 둘을 아침 대바람부터 일으켜 깨웠네요. 꼭지가 지대로 빡 돌아서듯 하루도 더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제 아이들은 남편에게 말도 없이 맡겨두고 나왔어요. 지가 어른이 지 새끼들 육아를 알아서 할까 싶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눈곱도 안 뗀 신우의 아들들을 데리고 신우의 집으로 갔어요. 집이 가까워서 그런지 택시를 타니까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애들 도움으로 비어있는 신우네 집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자기 집에 오랜만에 왔는데 엄마가 없다면서 신우네 둘째 아들이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엄마가 집에서 신나게 놀고 있으래. 신나게 놀고 있으면 엄마가 오실 때 너희들 좋아하는 선물 가득 사오신대더라. 라면서 아이들한테 끄집어 가지고 놀 건 다 끄집어서 놀으라고 부추겼어요. 제 손으로 애들 방 안에서 장난감 서랍을 꺼내 들어서는 굳이 거실 한복판까지 가지고 나와서 땅바닥에 쏟아냈고 급기야 저는 아이들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를 옆에서 도와주며 제 손으로 직접 이 집을 개판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실시간 다짐을 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애들아, 너네 배고프지? 숙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라면서 신우 부엌 선반에 들어가 있는 밀가루부터 부침가루, 오만 조미료들을 식탁 위에 다 꺼내놓아서는 바닥에 가루를 흘려대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마음만큼은 허공에 소금을 뿌려대는 셰프 못지않았어요. 여기저기 오만 곳에 가루를 떨군 것과 동시에 곳곳에 기름을 튀겨가며 굳이 저는 신우의 냉장고를 털어댔어요. 얘들 아침밥으로 차려주고서는 그중에 남은 건 싸가져가서는 우리 애들한테도 줄 참이었습니다. 냉동실에 얼려있는 고기까지 녹이겠다며 싱크대에 꺼내왔고
그걸로 육전까지 해당하는 제 점심까지 한 번에 해결을 했어요. 집은 정말 순식간에 개판이 되었어요. 개판 5분 전이란 말도 무색할 만큼 이보다 더 개판이 될 수 있을까 싶은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 사이 저와 자기 조카들의 행방을 찾는 남편에게서 부재중이 정말 여러 번 울려댔었습니다. 아직 신우이한테는 이르지 못한 건지 신우이한테서는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조금만 더 버텨서 신우집을 아주 개떡같이 만들어 놓자며 난동을 피웠죠. 밀가루를 쓰다 도저히 더 요리할 것이 없었는지 애들한테 그냥 맡겨놨습니다. 니들끼리 촉감놀이라도 하라면서 그냥 풀어놓은 것이었죠. 다 큰 7살짜리 애는 밀가루를 보는 둥 마는 둥 했지만 둘째 아들은 달랐어요. 부침가루가 특히 촉감이 좋았는지 그걸 한참 봉투 안에 손을 집어넣은 채로 놀다가 급기야 그 가루를 거실 밖으로 쏟아붓더라고요. 저는 그걸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요. 실제로 그걸 제 핸드폰에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엄마한테 인사해야지. 재밌게 놀고 오세요. 라고 말해봐. 라면서 애들한테 카메라로 인사를 하게끔 남겼고 그걸 곧장 신우의 핸드폰으로 전송을 했습니다. 애들이 엄마 보고 재밌게 놀다 오래요. 우리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정말 특별한 휴가를 단둘이 보내고 오세요. 라고 덧붙이는 말도 잊지 않은 채로 말이죠. 그날 신우이는 제 영상을 확인하자마자 지 동생처럼 제 핸드폰에 부재중을 수십 통 남겼습니다. 동영상 뒤쪽 벽에 걸린 자기 집 가족사진이 눈에 익었는지 그거 설마 우리 집이야? 라는 말로 문자까지 여러 통 보내왔더라고요. 그쯤 되니 저도 신우이가 슬슬 휴가를 일찍 끝내고 집으로 오겠다 싶은 마음에 조카들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형님네 집이요. 감히 내 휴가를 망쳐놓고서도 이 정도의 각오를 하지 않으신 건 아니겠죠? 집 치우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그냥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오세요. 안 그럼 이 집 치우다가 남은 휴가 날짜까지 다 쓰셔야 할 겁니다. 라며 신나게 문자에 답장도 했고요. 신우는 충격을 단단히 받았는지 제 문자를 확인하고도 답장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당장 내 애들 데리고 집에 와. 라며 전화를 제가 아닌 남편에게 걸어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늘 가만히로 보였었는지 저를 무시만 하고 의견도 존중하지 않다가 이렇게 제대로 험한 꼴을 만들어주면서 커다란 복수를 하자 신우이도 단단히 겁이 났나 보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멋모르고 있던 남편을 보채며 자기 애들을 집으로 데려오라고 부르는 신우이가 또 한 번 얄미워서 핸드폰을 뺏어들었어요. 네 새끼들 데려갈 거면 부모인 네가 직접 찾아와서 감사하다 말하고 정중히 인사하고 데려가.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고맙단 걸 인사도 안 하고 쌩까며 싹스없게 살라고 가르친 거야? 뭘 보고 배웠길래 인성이 그따위야? 라면서 아주 앙칼진 목소리로 따박따박 신우이한테 소리를 질렀네요. 내 집에 오기만 하면 아주 그냥 당장 머리 끄댕이를 잡아 당겨버릴지도 모른다면서 분노에 가득 찬 채로 말을 하니 수학이 넘어 신우이의 목소리가 떨려오더라고요. 그럼 내 남편 보낼게. 라고 말이죠. 결국 그날 신우이는 자기가 아닌 자기 남편을 대신해서 저희 집에 보내왔어요. 애들은 여전히 손과 머리 곳곳에 밀가루를 떡칠한 채로 있다가 자기 아버지를 보자 신이 나서는 안기력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애들이 저희 집에서 재미있게 잘 놀고 있던 모습에 내심 안심을 한 건지 아주버님이 애들을 잠시 방 안으로 들여보낸 후 저희 부부만 불러서는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라고요. 죄송해요. 애들을 너무 염치 없이 맡겼죠, 저희가. 그게 사실 저랑 와이프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아요. 이혼 얘기가 진지하게 오고 간 지도 3년 정도가 되었고 겨우 애들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와이프는 어떻게든 제 맘을 붙들어 놓고 싶은 건지 자꾸만 단둘이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어디서 자꾸 둘이서만 보러 갈 수 있는 2인 공짜 티켓을 얻어오고 다이어트를 해서 예뻐지겠다며 다이어트 보조제도 한 박스를 구비해놓고 와이프 애쓰는 게 눈에 보여서 얼떨결에 따라다니다 보니 애들을 맡겨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해요. 남의 휴가까지 망칠 의도는 전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우리가 너무 피해를 끼쳤네.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퍽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 잘난 신우이가 알고 보니 자기 남편한테 죽자 살자 이혼하지 말자며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걸 전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그간의 신우이가 저한테 한 진상짓들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남의 가정, 저의 휴가에까지 피해를 끼치며 자기 애들을 맡긴 짓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왜 그동안 그렇게 우리 집 애들을 맡겨대며 둘이서만 대애들을 즐기며 살려고 했는지에 대해 알게 되니 더 이상의 빡침은 없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 문제는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나도 덕분에 이 사람이랑 이혼하려고 이혼 서류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당신들 부부 사이 걱정을 하는 건 좋은데 남의 가정에 피해를 끼치지 말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또 그랬다가 동생 부부가 먼저 이혼하는 걸 볼 거라고 똑똑히 전하세요. 라며 결의에 찬 말을 남기곤 저 혼자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아주버님은 밖에서 몇 번을 더 사과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와이프가 지금 쑥대밭이 되어버린 집을 치우면서 혼자 엉엉 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너무 개판이라 어디서부터 치워야 할지 몰라서 멘붕에 빠진 상태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 더 화내지 말고 이쯤 마음을 풀어주라는 말을 남기고 가셨어요. 모두가 떠나고 난 후 제가 자신이랑 이혼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실에 저희 남편도 상당히 놀랐는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와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사과가 얼마나 또 오래 갈지 몰랐기 때문에 철석같이 믿으며 화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가가 이틀이라도 더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온전히 저의 휴식을 즐기고자 했죠. 결국 저는 남은 이틀 동안이라도 살림과 육아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채 이들을 남편에게 맡기고는 혼자 친정집으로 갔네요. 남편의 사과를 빌미로 온전히 저만의 쉼이 있는 휴식을 결혼 후 난생 처음으로 취해본 날이었답니다. 비록 짧은 이틀이었지만 충전할 에너지를 가지고서 일상으로 잘 돌아왔고요. 저 없이도 아들을 잘 데리고 있던 남편을 보고 나서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남편한테 애들을 다 맡겨놓은 채 나 혼자만의 휴가를 즐겨보자고 말입니다. 결국 내가 살아야 내 아이들도 좋은 엄마를 곁에 두고 자랄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